네,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네, 2021년 10월 13일 오후 11시 21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올려온 뉴스네요. 스타우드 캐피털 CEO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스타우드 캐피털 그룹 CEO이자 설립자 베리 선니 히트가 CNBC 스쿼크박스 앵커 앤드류 소킨에게 금은 가치가 없다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잘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아무튼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다음 뉴스 보시죠. 네, 위즈 덤트리 CEO, 비트코인 ETF 조만간 승인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 자산운용사 위즈덤 트리 CEO 조나단 페인버그가 최근 비트코인 ETF 승인은 불가피하며 조만간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또 SEC는 비트코인 ETF 승인 지연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아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네, SEC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ETF를 많이 지금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걸 승인하기 직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 ETF 승인이 언제 날 것이냐? 사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를 보면요. 금년 안에 ETF가 승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기사가 많았다면요. 최근에는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잘못하면 내년에 ETF가 승인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로 바뀌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올해 안에 ETF가 승인이 될 거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올해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올해가 되던 내년이 되던 ETF 승인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 기업 그리니지 제너레이션 채권 판매로 5천만 달러 조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채권을 판매한다는 소리는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보면 되겠죠. 아무튼 5천만 달러를 조달해서 그걸 사용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AMG 그룹 채굴기 3만 대 판매 계약 체결. 베이징에 본사를 둔 나스닥 상장 암호화폐 채굴기 생산업체 AMG 그룹이 채굴기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얘기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채굴기를 많이 판매하고 또 누군가가 산다는 것은 이 채굴기 산업이 상당히 유망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네요. 네, 어저께 뉴스에서도 이 채굴기 관련 기업들 또 새로 판매 또는 매수한다는 이 채굴기 업체들의 기사가 많았는데요. 오늘도 그와 같은 기사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오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스피어 3D 코어 사이언티픽과 7.1만 대 비트코인 채굴기 호스팅을 계약했다. 또 나오죠. 7만 대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채굴기는 14개월에 걸쳐서 설치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채굴기를 지금 산다, 설치한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채굴기를 설치하는 데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2023년이나 돼서야지 이게 실제로 활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설치가 끝난다는 거지. 그때부터 채굴을 시작을 하고 수익 산업이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1년에서 2년은 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4년, 5년까지도 이 채굴기를 통해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계산이 됐다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얼마든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런 채굴 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연 상승률 5.4%. 인플레이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늘어간다는 소리는 뭐 소비자들이 경제가 좀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안전자산인 금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온라인 결제 기업 스트라이프 암호화폐 엔지니어링 팀 구성. 네, 이 결제 서비스를 해주는 곳에서 갑자기 암호화폐 엔지니어링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암호화폐를 추가시킨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죠. 이거 역시도 암호화폐가 우리 실사용에서 실제 생활에 사용될 수 있다는, 또 금융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플랜 B 크리스마스까지 비트코인 최소 13만 5천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얼마 남았는데 이제 2달하고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근데 이 플랜 B가 그동안 S2F라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추세선이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에도 이제 남은 것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13만 5천 달러, 원화로 한 1억 5천 정도까지는 연말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친구가 생각한 대로 이미 만들어진 모델 모양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네, 윅스, 비트페이와 제휴, 전자상거래 플랫폼, 도지 등 결제 옵션 추가. 네, 이스라엘 웹개발 서비스 윅스가 암호화폐 결제 프로세서 비트페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라고 하면서 윅스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 옵션을 추가한다는 설명이다. 네, 여기 보면 몇 가지를 알 수 있죠. 먼저 이제 도지코인도 실제로 우리가 가격이 요즘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할지 모르는데, 제 기준으로는 도지코인 지금 가격 괜찮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물린 가격보다는 못 올라왔겠죠. 하지만 저점 대비는 도지도 지금 충분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맞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그 무엇보다도 큰 호재로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웹개발 서비스 웍스. 네, 웍스 아마 홈페이지 개발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웍스가 아니라 윅스죠, 윅스. 네, 윅스 서비스를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윅스를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도 몇 번 만들어 봤거든요. 누구라도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서비스고요. 윅스를 개발한 게 바로 오브스 개발자입니다. 오브스 개발자 탈콜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바로 윅스 이 총괄 개발자 출신입니다. 잠깐 오브스 관련 홍보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보스에 관련된 우리 기사가 또 하나 있었죠. 네, 오보스 경북 소프트웨어 진흥본부 주최 특별 강연 무대에 선다. 네, 실제로 아까 오후에요. 제가 오후 방송 끝나고 나서 또 강의가 있었습니다. 에드킴님이라고 국내 오보스 한국 대표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분께서 직접 강의하셨고요. 암호화폐 관련된 거, 오보스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홍보하시고 설명해 주신 거 볼 수 있었고요.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베인 캐피털 전무이사 디파이는 미래 금융 모델을 선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형 벤처 캐피탈 베인 캐피털의 매트 해리스 전무이사가 최근 컨퍼런스에서 디파이가 미래 금융 모델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 이 기존 금융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국민들의 대다수가 거의 뭐 90% 넘는 사람들이 금융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 계좌는 다들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대출도 다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많이 받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외 같은 경우는요, 한국처럼 이렇게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남미 아랍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아랍권 국가 같은 경우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금융거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당연히 통장도 없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도
본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정도로 이 계좌를 발급해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절차, 많은 자격 조건이 있고요. 당연히 뭐 계좌도 없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디파이 같은 경우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신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누구라도 디파이를 통해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계좌도 그냥 뭐 5분, 10분만 투자하면 누구라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전송과 송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같은 경우는 특히 투자를 하죠. 우리 은행들도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부를 축적을 하죠. 근데 디파이도 동일해요. 디파이도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 그 금융권하고 이 디파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기존 금융권은 뭐 국민은행이다 신한이다 하면은 은행에서 하나의 수익권, 쉽게 말해서 은행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죠. 근데 디파이 같은 경우는요,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원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지점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굴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은행원이 되고 싶으면 은행원이 돼서 이렇게 수익 사업을 대놓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은행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디파이가 앞으로 이 기존의 금융 시장을 많이 흔들 거라는 것은 이미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야 될지, 또 어떤 규제들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 또 디파이에 현재 올인하고 있는 코인들 여러분들께서 잘 찾아보시고요. 그런 코인에 투자하신다면은 뭐 장기적인 투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유명 BTC 트레이더 전날 비트코인 하락은 오전 거래에서 유입 물량 매도 영향이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네, 실제로 어저께 뭐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로 막 입금된다라는 기사들이 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를 실제로 확인해 봤을 때는 우리가 염려할 만큼의 많은 물량이 입금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입금된 물량만큼 출금된 물량도 많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입금된 물량들이 시장에 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 하지만 뭐 그거 올라갔다고 해서 비트코인 여러분들께서 지금 엄청나게 하락한 것 같죠? 하지만 어저께 고점 대비 지금 떨어진 거 보면 2, 3%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뭐 7,200만 원, 7,100만 원에서 지금 6,800만 원이면은 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거예요. 3% 떨어진 걸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분석들이 있다는 거. 실제로 데이터들 거래량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백악관 선임국장 바이든 정부 암호화폐 규제 강화 이제 막 시작한다라고 하죠. 네, 암호화폐를 규제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막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및 조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하는 한편 신흥 산업이 가져올 다양한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규제를 하는 거는요, 암호화폐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를 매김하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법이 없고 무법지대면은 그 누가 큰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죠. 기관들 입장에서도 어떤 정확한 규제라든지 규범이 있어야지 믿고 자금을 투자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큰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위스 크립토은행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한다. 네, 아까 우리가 디파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디파이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코인을 그곳에 맡기면 거기서 이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은 폴카닷, 테조스, 카르다노 네트워크에 기반 암호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거와 관련된 코인들을 여기에 맡기면 이자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호주 ETF 운용사 베타쉐어스 암호화폐 상장 기업으로 구성된 ETF 출시할 예정이다. 네, 호주에서도 뭐 그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고요. 네, 암호화폐에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구성된 ETF를 통해서 수익을 본다는 겁니다. ETF가 여러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ETF는 하나의 그냥 상장 지수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암호화폐 상장 기업으로 구성된 ETF가 출시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ETF를 샀습니다. 그럼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상장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장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나도 돈을 버는 거고요. 이 상장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지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ETF 같은 그냥 비트코인 ETF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트코인 ETF가 만약에 미국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발생을 했다. 그럼 나는 주식시장에서 ETF는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ETF를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ETF에 대한 수익도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그 ETF에 대한 가격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비트코인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됐다. 그리고 상장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ETF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거래소 어플을 깔고요. 그리고 계좌를 만들고 회원가입을 하고요. 신병일증을 하고 그리고 계좌를 만들어서 입금을 해야지 거기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복잡하다는 거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기존에 주식을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떠합니까? 이미 주식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별도로 이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 필요도 없이요. 그냥 비트코인 관련된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펀드를 통한 수익도 생기기 때문에 간접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겠죠. 그럼 이런 간접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량이 수요보다 적어진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ETF가 시행된다는 것은 승인이 된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판매 루트가 더 다양화된다. 그리고 그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글 비트코인 키워드 검색량 1년 최저 근접. 최근에 구글에서 비트코인을 검색하는 양이 막 상당히 줄었다고 해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은 막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검색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검색을 안 하고 있대.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바로 기관들이 올리고 있구나. 개미들은 아직 관심도 없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아직 이 불장은 오지도 않았다. 불장이 올라면 개미들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개미들은 현재 비트코인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만 관심이 있어요? 기관들만 관심 있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뭐 재개발 정보가 있거나 어디서 큰 사업이 벌어지면요. 먼저 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급들이 먼저 들어와서 또는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관련된 그 물량들을 다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호재를 터뜨리면서 개미들이 들어오게 만들고요. 개미들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비싸게 물량을 팔고 나가죠. 지금 비트코인은요, 바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개미들이 들어오기 전에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을 해서 그 물량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잘 포장을 하고 마케팅을 해서 개미들을 꼬이게 하고 개미들한테 그 물량을 다 던지고 나가겠죠. 여러분들도요, 지금 만약에 사신다면은 어떤 재개발이 발표되지 않은 이 노른자 땅들을 사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볼트 에쿼티 설립자 미 SEC 위원장 실제로는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실제로는 비트코인을 지지한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그의 관점은 약간 오해를 받고 있다고 화요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SEC의 우려, 즉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들이 실제로 자산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직 SEC에 확신시켜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EC는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현재 SEC에 제출된 암호화폐 ETF 신청서의 최소한의 절반가량은 게리 겐슬러가 언급한 것들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SEC는 펀드 자산의 80%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미국 및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기업과 관련된 옵션, ETF 투자하는 볼트 에쿼티의 볼트 비트코인 레볼루션 ETF를 승인한 바 있다.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 레볼루션이라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뭐 스위스였나 갑자기 어디였죠? 좀 전에 뉴스 봤던 어느 나라에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관들에 대한 ETF를 신청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업들을 모아놔서 ETF를 상품을 만들어서 내놨는데 요게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미 승인이 됐어요. 근데 이 승인된 걸 봤을 때 SAC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 대한 불안성 때문에 승인을 시키는 못하지만 결국은 지지하고 있고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트코인 제가 아까 전에 뭐 나쁘지 않다 얘기한 게요. 라이트코인 현재 뭔가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현재 뭐 밑에서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코인 뭐 조만간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런 뉴스들,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는요,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아니면 당일날이라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 해시파워 점유율 35% 미국이요. 세계 1위다. 해시파워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채굴 업체가 어디에 몰려 있느냐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중국이 90% 이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미국이 35%, 카자흐스탄이 18%, 러시아가 11%, 캐나다가 9%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미국이 채굴 산업의 선도주자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크립토컨트 대표 비트코인 채굴자들 비트코인 안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기현 크립토컨트 대표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강세를 전망하고 있다. 네,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국 채굴자들의 채굴 지갑에 비트코인이 보유하고 있다며 올해 초에 비해 미국 채굴자 유출이 크지 않고 해시파워는 미국 채굴자들로 인해 회복됐다고 말했다. 예. 중국에 있는 채굴자들이 미국에서 채굴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 현재 채굴하고 있는 것들이 뭐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검은 머리 중국인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저는 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중국에 있는 채굴자들이 현재 절대 물량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다 모으고 있다. 왜 모으고 있을까요? 네,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큰 호재 아니면 큰 가격 펌핑이 있기 전에는 세력들은 그 물량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잘 포장을 해가지고 개미들한테 물량을 턴다고요. 네, 코인 증거문 선물 미결제 약정 비율 50% 하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선물이라는 것은 증거금을 넣죠.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만약에 올린다라고 했으면은 그 100만 원이 바로 증거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증거금에 대한 약정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대요. 줄어든다는 얘기는 고액의 베팅을 안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액의 베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 미약정 비율이 감소한다는 거는요, 바로 이 장이 현재 과열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요, 막 물량이 터져가지고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작도 안 했다. 이 시장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정말 개미들이 들어오고 이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출렁출렁출렁 거릴 때는 이런 물량들이 엄청나게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시장은 시작도 안 했다. 폭풍 전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과 생각이 다르다며 나는 비트코인 기술에 빠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디지털 화폐에서 커다란 기회를 봤다고 덧붙였다. 네, 세계적인 투자자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자기한테는 투자 기회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위즈덤 트리 CEO 비트코인 ETF 조만간 승인 예상한다. 네, 미국 다사상 운용사 위즈덤 트리 아까 좀 읽었나 이거요? 네, 읽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비트코인이 ETF가 조만간 승인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몇 가지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요. 몇몇 분들은 그래요. ETF가 승인이 거절되면은 폭락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시는 분은요. ETF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ETF 승인이 거절되면 폭락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SEC에 올라와 있는 ETF 상품이 40개가 넘어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ETF는 어떤 한계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계약이 아닙니다. 펀드 회사들이요. 나 이런 펀드 투자를 받을 건데 이런 상품 만들어도 돼? 라고 결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올린 회사가 지금 40개예요, 40개. 예. 그리고 40개에서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승인 받으려고 올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ETF가 하나 딱 승인됐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업체에서 올렸는데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B라는 업체는 또 다른 상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별개입니다. 40개가 한 군데에서 승인해 줬다고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무슨 결제받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떤 사업이에요. 내가 그 사업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거 다 승인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뭐 자기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올리면 그거를 보고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해주면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ETF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뭐 한두 개가 아닌데 누가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예, 그 자격 그 사업 제안서를 잘 써서 내는 것처럼 이 펀드를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할 거고 어떤 규모로 움직일 거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분배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서 보내면 올리면 그거를 검토해서 승인할 건지 말 건지를 그냥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뭐 ETF가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가격이 폭락할 거다 얘기하시는 분은요. 정말 이 시장에 관해서 전혀 기본적인 정보가 없으신 분이에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예, 남들한테 마치 그게 정보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 정보 퍼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관련된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예,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차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방송 일단 여기서 끝입니다.